참 영화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아우, 저 음악 기억나죠? 저 음악만 들어도 설레네요. 반가워요. 선영님은 귀여운가요? 편안한 인상에 미운 얼굴은 아니에요. 우리 서로에게 위안 주며 그렇게 사귀어 가요. 생선살 발라서 그대의 밥숟가락에 얹어주는 사람이고 싶어요. 만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사랑을 고백하고 부부가 된 두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와 함께 한국을 떠난 후 사망한 남자. 꽃병을 만난 거고요. 이 여자는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모르겠어요. 목적이 있었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남자의 갑작스런 죽음. 대체 무엇이 남자의 목숨을 빼앗아간 걸까요? 불행은 늘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형이라. 에휴, 참. 인제 뭐가 잘못된 거 알겠지? 에휴, 참. 아유, 참. 너무도 갑작스러웠던 막내 동생의 죽음. 참 연연한 삶이 만나가지고 원통하다 진짜. 벌써 2년이 흘렀지만 동생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는 형 용진 씨.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동생이 건강상태가 1급 중증장애입니다. 하반신 불구자. 24살 때 허리 수술을 받다가 장애를 입었지만 7급 공무원으로 건실하게 살았다는 도진 씨. 그런데 어머니가 혈액암으로 200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함께 살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동생의 외로움은 극에 달했다는데요. 동생이 굉장히 많이 외로워하고 그래가지고 클럽 하려고 인터넷 그런 클럽 있어요. 뭐 남녀 간에 교제도 하고 뭐. 동생을 위해 한 인터넷 소개팅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는 용진 씨. 동생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여성들. 하지만 대부분 동생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여성은 달랐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문자 보낸 지 며칠도 안 돼가지고 생선을 발라주고 싶은, 발라서 먹여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장애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순수한 그 감정, 순수한 깨끗한 그런 마음입니다. 장애인들이. 그럴 수 있죠. 말하자면 유혹을 한 거죠, 그 여자가. 이런 식으로. 동생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첫날부터 여자는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엔 친구든 연인이든 관계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두 번째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을 주고받은 지 불과 4일 만에 생선살을 발라 밥에 얹어주는 사이가 되고 싶다고 고백한 여자. 4일은 좀 빠른데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일주일. 그들의 사랑은 그야말로 초고속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후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혼인신고까지 한 두 사람. 그런데 한동안 안 보였어요, 동생이. 그냥 뭐 바빠서 시간이 서로 안 맞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필리핀 대사관에 근무하는 영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동생이 지금 필리핀에 와 있는데 지금 다 죽어가는 상태다. 네? 필리핀을 가셔 아예 몰랐어요. 동생의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필리핀으로 날아갔다는 형 용진 씨. 어머! 아우. 그곳에서 마주한 동생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는 얘를 죽이러 온 거야, 지금. 살리러 오는 게 아니고, 이 치료한테 이렇게 핑계를 해도 오염이 되는데, 아유, 아이고, 세상에. 산모가 다 굶어서 어쩜... 참. 야, 나와. 내가 할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누나 역시 동생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위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침대에서 누워있고 이 동생을 데려와서 한 20일간 치료 끝나고 나서 그리고는 우리한테 간다는 말도 없이 어느 날 갔어. 필리핀으로. 또 어떻게 두 번째... 네, 또 갔어. 도진 씨는 한국에 돌아와 20일간이나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또다시 필리핀으로 떠났다는 두 사람. 그로부터 2년 뒤 도진 씨는 머나먼 타국에서 싸늘한 주검이 돼 가족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죽을 당시에 보면은 발이 썩어 있었어요. 아이고. 엄청 아팠을 거예요. 썩었고 여기도 막 군데군데 시커멓고 막 썩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 근데 그런 상태의 환자를 병원에 안 데려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냥 집에서 죽게 만드는 거는 나는 있을 수 없는 거야.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자를 만나 묻고 싶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황. 가족들은 그녀의 친정을 찾아가 봤는데요. 얘기 좀 하러 왔어요. 때마침 여자의 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뭔 얘기를 하냐고요? 내가 뭐라서 좋게 해가지고 내가 나로 그랬잖아. 필리핀에 끌고 가고 저기 병원에서 치료도 못 받게 하고. 동생이 그렇게 했으면은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어떡하네. 미안 같은 소리 했는데. 이런 그 인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산이 너네하고 그렇게 살았으면은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내 동생 죽여놓고 내 동생 죽여놓고 미안한 생각 조금도 없어. 동생이 천사야? 어서라! 천사냐고 어서라! 그래서 동생은 얼마 챙겼냐? 뭘 챙겼어? 뭘 챙겼어? 뭘 챙겼어? 니가 나 도둑질 같은 뭘 챙겨? 남자 로또 했다 로또? 로또. 어? 로또?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진 상황. 아이고. 언니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왜 저러실까요? 결국 제작진이 만류한 후에야 싸움이 멈췄습니다. 다행히 여자의 언니는 제작진과의 대화는 허락했습니다. 그녀 역시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엄청 반대했어요. 내가 막 울고 내가 막 근데 언니 저런 사람을 두고 어떻게 돌아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파리도 못 자는 아이예요. 여자가 헌신적으로 도진 씨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수십 년 전부터 우리 제부는 위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사망 신고가 된 거야 말하자면. 그래도 또 정말 지금 정성으로 해서 내 동생이 그렇게 해서 몇 년은 더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지만 가족들이 여자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필리핀이란 나라가 습하고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면 욕창에는 정말 누가 상식적으로 그렇죠. 개인적인 상식으로도 욕창하고는 맞지 않는 더위의 나라죠. 안 맞지? 나쁜 환경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그냥 방치해 놓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동생 돈 보고 접근하는 거죠. 돈 얘기가 또 나오네요. 네. 이 건물이 우리 막내 죽은 애가 상속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줬다는 건물인데요. 이거를 내가 매매를 해준 거거든. 내 기억에 이게 12억 9천인가 이게 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야. 도진 씨가 사망한 후 건물을 급하게 처분하고 모습을 감췄다는 여자. 그 때문에 가족들은 여자가 도진 씨 죽음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사망 진단서에 쓰여진 도진 씨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그의 급작스러운 죽음에 의심스러운 점은 없는지 사망 진단서 등을 토대로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욕창이 심한 편이고 깊고 넓죠 아주. 욕창에 의한 사인도 배제는 할 수가 없죠. 심근경색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의사라면 이 욕창과 관련된 사인을 먼저 쓰게 될 것 같아요. 왜? 이분에 보면서 가장 독특한 것이 굉장히 넓게 형성된 욕창이고 만성적 욕창인데 이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 의사는 사망한 망인을 본 적이 없고 시신을 본 적이 없고 가족들의 구두 진술에 따라서 만연히 그냥 진단서를 발표해 준 사람이 아니겠느냐. 시신을 보지도 않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망 진단서. 그 진실을 찾기 위해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당시 동생의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던 장례식장 총책임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2년여가 흘렀지만 그는 당시의 상황을 또렷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So, saan po nag-ano sa certificate kaya yung papel na yun? Sa hospital? Funeral na kasi wala na, hindi namatay sa ospital eh. Pag namatay sa bahay residence, gagawa na to ng funeral na.
Bis naman doon sa salaysay ng asawa. Kung ano sasabihin ng asawa doon, kung anong sakit niya. Sa freezer, 여자가 가져온 과거 의무 기록 등을 토대로 사인을 추정했을 뿐 실제 사인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상하게 생각한 점이 있답니다. Kasi kung nakita mo yung body niya, tinitreat siya sa bahay. Mayroon siyang catheter eh. Pero dapat, pag ganitong kalagayan, hindi na dapat siya sa bahay. Dapat sa ospital na. Kasi kung sa ospital, mabubuhay ito eh. 왜 병원에 안 갔던 걸까요? 실제 도진 씨는 사망하기 1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걸로 추정됩니다. 대체 무슨 이유였던 걸까요? 대체 뭘까요, 정말. 며칠 후 여자의 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예, 저기 지금 와 있기는 와 있어요. 동생분께서요? 예,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마침내 여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연 여자. 무슨 일이었을까요? 하여튼 병원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싫어. 항상 병원에 너무 오래 다녔기 때문에 병원을 아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필리핀에서도 그래서 병원을 여러 번 갔다가 분화태까지 갔다가 들어온 적도 있고. 도진 씨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갔지만 그가 번번이 병원 치료를 거부해 발길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런데 그 필리핀을 왜 가신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한 번 봤는데 2014년 12월 14일에 뭐 전쟁이 난다 만다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요? 야, 갑자기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나네요. 예. 근데 예전에 1999년도에 밀레니엄 종말설이라고 해서 네네네네, 맞아요. 2000년대가 오기 전에 지구는 멸망한다. 네. 그리고 또 2012년 지구 종말설 뭐 이런 것도 큰 화제가 되긴 했었어요. 많이 있었죠. 예. 근데 네.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결국은 이 예언은 가짜잖아요. 가족들은 여자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진 씨의 죽음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여자가 필리핀으로 떠난 이유는 형 용진 씨 때문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14년 10월경 여자는 우연히 한 인터넷 동영상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에 전쟁이 난다는 건데요. 그로 인해 급히 필리핀행을 강행하게 됐지만 사실 한국을 떠난 결정적인 이유는 시댁 가족들 때문이었다는데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제 2009년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유언장이에요. 이게 메시북들이에요. 도진 씨의 어머니가 남겨놓은 바로 이 유언장이 불행의 씨앗이었다는 겁니다. 둘째 형님이 유언장을 치매가 있는 어머님한테 유언장을 가담으셨어요. 그 시집 형제들끼리 그런 재산 문제로 거의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재판. 어머니가 남겨놓은 유언장을 토대로 수십억에 달하는 재산 상속이 이뤄졌다는데요. 하지만 도진 씨의 형제들이 공평하게 재산이 분배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하면서 갈등이 커졌다고 합니다. 제일 큰 형이 좀 무서워요.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 집을 이혼 안 하면 둘 다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됐고. 특히 형 용진 씨가 동생 도진 씨의 재산을 탐내며 수시로 찾아와 괴롭혔다는 겁니다. 수개월 동안 계속된 형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결국 아무도 모르게 필리핀으로 떠났다는 두 사람. 도진 씨를 지키기 위해 떠난 필리핀에서 그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될 거라곤 그녀 역시 상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사망 전까지 도진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초등학교 은사 역시 두 사람이 정말 사랑했다고 말하는데요. 선생님 저는요 너무 행복해요. 천사예요. 뭐 그 소리를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도진 씨가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에는 여자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필리핀으로 간 이유 역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데요. 외롭고 힘들었던 거죠. 왜냐면 자기 몸도 그런데다가 내 형제들하고는 재산 관계로 막 걸려 있는 데다가 어머니 또 돌아가셨고 그런데 제가 자기를 보살펴 주는데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취재 도중 들려온 여자에 대한 수상한 행적.
당시 도진 씨를 돌봤다는 간병인은 여자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전화기도 막 자꾸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화기를 놓을까? 그리고 집 앞에 놓는다는 게 뭐죠? 놓여져 있다는 게? 일반 전화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쓰시던 전화기가 있었는데 그걸 내려놔요. 귀신들이 먹는다는 하는 그릇 있잖아요. 그릇에다가 물을 떠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여자. 이유를 묻자 돌아온 답변이 기가 막혔답니다. 그거를 지정을 하더라고요. 처음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을. 3년 안에 씨가 죽을 거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런 소리 들었냐고.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으러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사는 한 교민으로부터 전해져 온 또 다른 이야기. 갑자기 목사님이라고 그런 분이 또 나타나시고 뭐 귀신을 쫓는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귀신을 쫓는 목사요? 자기들끼리 뭐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뭐 어쩌고 하더니 그 목사님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필리핀에 온 후 한 교회를 찾았다는 두 사람. 수소문 끝에 귀신을 쫓는 목사가 있다는 교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한창이었는데요. 언뜻 보기엔 일반 한국 교회의 예배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에게 다가가는 목사. 마치 주문을 외우는 듯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앞에 선 남자에게 손을 뻗자 남자가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Sorry. Excuse me. Sorry. Ano daw po ginagawa nila? Ano daw po ginagawa? Saan po? Nag-healing na po sila. Healing po. Nagagamot po sila yung mga sakit po. 이른바 귀신 쫓는 목사가 교인들의 병을 치료하는 중이란 겁니다.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귀신 쫓는 목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목사님 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MBC 실화탐사대 팀에서 나온 김승현 PD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네. 저 불쑥 찾아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 건데 지금. 저희는 이제 MBC에서 지금 취재 나왔고요. 지금 씨 아시죠? 알죠. 2014년경 여자가 도진 씨를 데리고 목사를 찾아왔다는데요. 2014년도면은 필리핀 가자마자 그 직후죠. 귀신 쫓는 목사를 찾아간 셈이네요. 항상 불러요, 저를.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주고 그 정도가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막 있잖아요. 막 몸에 열이 펄펄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도해줄게 하니까 딱 기도해주고 손 딱 치고 나서 귀신 나오고 그냥 딱 뜨는 겁니다. 그럼 누구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진 씨는 목사에게 귀신 쫓는 의식을 받았다는데요. 목사는 이 의식을 하고 나면 도진 씨의 상태가 한결 나아졌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도 뭐 귀신 쫓는 그 기도를 막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죠, 제가 지금 당장에요. 그래요? 예. 그럼 사람이 제가 이런 이야기 좀 하지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든지 안 믿는 사람이라든지 귀신은 다 있어요. 귀신이 다 있다고요? 의혹의 시선을 거두자는 제작진에게 직접 귀신을 쫓는 치료 행위를 보여주겠다는 목사. Who are you? Who are you? My name of Jesus Christ. 알 수 없는 주문이 이어지고 Who are you? 잠시 후 아까처럼 또 주저앉네요.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Before and after? Is there a difference? Yes, there is a difference. After he cast me out, there is a 이걸 여러 번 받아봤나 봐요. 치료 효과가 있다네요. 암병,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전부 다 귀신이 있어요. 그럼 귀신 끝나고 뭐다 그게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저 허리 진짜 아프. 저 허리 디스크 지금 4년째 지금 아픈. 허리 아픈 것도 여기 우리 교회에 허리 아파가지고 왔을 사람 많습니다. 그래요? 예. 제작진의 허리도 거뜬히 치료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불!
목사의 치료 행위가 이어지던 도중 갑자기 입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기 시작한 제작진. 지금 웃음을 참고 있는 표정이에요, 제작진은. 또다시 알 수 없는 주문이 시작됩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웃으면 실례잖아요, 그렇죠? 그 후로도 귀신 쫓는 목사의 치료 행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대단하네. 끝까지 웃음을 잘 참았어요. 지금 있잖아요. 네. 초기 단계에서 아까 저기 몸에 경련인데 그거 경련 나는 거 봤어요? 어땠어요? 네. 좀 경련이더라고요. 귀신 쫓는 행위가 효력을 발휘했다고 말하는 목사. 가다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을 있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성경, 성경 말씀. 2015년부터 2017년 사망 직전까지 약 2년 동안 도진 씨는 귀신 쫓는 목사의 치료를 받았다는데요. 치료에 대한 보답이었을까요? 여자는 도진 씨 사망 전으로 목사에게 1억 2천만 원가량의 큰 돈을 보냈습니다. 성도가 한 말이 있어요, 저한테요. 내가 좀 몸이 괜찮고 그러면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킨다고 그러면서요. 내 교회를 갖다 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운다고. 여자는 정말 귀신 쫓는 의식을 통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걸까요? 그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지푸라기를 또 잡는 심정이었으니까 혹시나 기도를 해서 좀 나아질 그런 기대도 더 있었고. 하지만 병원 치료 대신 선택한 귀신 쫓는 의식은 도진 씨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두 개가 뭐냐면 우리 남편이 하나님 믿고 돌아갔다는 거 그거 하나 하고 우리 딸을 낳았다는 거 그거 하나 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하고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했고 우리 남편이 해준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끼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신념이 남편을 행복한 죽음으로 인도했다고 믿는 여자. 평생 그를 기억하며 살겠다는데요. 가족들은 여자를 이해할 수 없답니다. 결국 유기치사 혐의로 여자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상황.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나쁜 환경으로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환경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그게 사랑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참, 그 아내분 주장대로 남편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말에 쉽게 공감을 못 하겠네요. 네. 가족들이 유기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고의료 치료를 하지 않게 했거나 약을 안 준 그런 정황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시신부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인을 판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무혐의 처분이 된 거고요. 사실 남편분이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네. 더 이상 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하루빨리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